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의 목적은 이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기 쉽게 수학적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주로는 이제 영어 문자를 써요. 만약에 여기 시간당 $5를 받는 사람이 일주일에 H시간을 일했대. 여기 H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몇 시간인지 2시간, 3시간, 4시간 구체적이지 않고 H시간이래. H라는 건 이제 hour에서 온 거예요. 시, 분초, hour, minute, second. 영어에서 왔죠. 그래서 hour는 시, 5시간, 6시간, 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하는데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시간당은 시간마다라는 뜻이에요. 당은 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5시간, 1시간이 그러면 $5를 받아요. 그렇죠? 그럼 2시간이면 10달러를 받겠죠. 3시간이면 15달러를 받겠죠. 그러면 100시간이면 5 곱하기 100시간만큼 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시간에 $5니까 100시간이라는 건 그 시간 1시간이 100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에 $5를 받으니까 100번, 5 곱하기 100만큼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H시간이면 당연히 5 곱하기 H시간만큼 돈을 받아야겠죠. 그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급여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긴 달러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급여라는 거는 pay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pay에서 p는 5 곱하기 시간을 h, hour에서 온 거니까 영어로 hour에서 앞작 글자만 따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 p라는 거는 payment, pay 또는 pay에서 온 거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배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자.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의 급여를 계산해보자. 이 사람이 어쨌건 40시간 이상을 일했어요. 근데 몇 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공식을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이 일한 시간을 똑같이 H시간으로 해봅시다. 근데 이 H라는 거는 뭐보다 커요? 40보다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40시간 이상 일했어요. H는 hour에서 온 거예요.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초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과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넘어선 거예요. 과라는 게 이제 과하다라는 건 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초과, 4 미만 이러면 3초과라는 건 3을 포함하지 않고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4 미만이 아니죠. 4 미만이 없죠. 그렇죠? 3초간 6 미만 이러면 3초과라는 건 3을 포함하지 않고 넘어서는 거.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5, 6 미만은 작은 건데 부족한 건데 그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을 포함하지 않고. 그런데 3 이상, 6 이하 이런 얘기는 이상이라는 거는 그 기점으로 해서 그보다 이상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3을 포함해 가지고 3, 4, 5, 6 6 이하도 그로부터 아래이기 때문에 6을 포함해야 돼요. 3 이상도 3으로부터 그 위에요. 3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초과라는 거는 넘어서는 건데 40시간을 넘어서 일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4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40시간 초과해서 일했다고 해야겠죠. 정확한 표현은. 그러면 이 의미는 40시간까지는 기본급여를 받는 거예요. 왜? 시간당 그때는 얼마? $5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40시간까지는 $5를 받아야 돼요. 근데 40시간 넘어가는 거에서는 1.5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당 1.5배의 급여라는 거 뭐죠? 지금 원래 $5를 받는데 $5의 1.5배를 받기 때문에 곱하기 1.5 해서 7.5달러를 1시간 동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40시간 이상 했을 때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0시간을 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했다면 그러면 기본 처음 40시간까지는 $5씩 받기 때문에 그렇죠? 5 곱하기 40 또는 40 곱하기 5예요. 그 다음에는 1.5배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5달러에 1.5배, 7.5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 시간은 50에서 기본 시간 40을 뺀 10시간이 초과한 거죠. 10시간이. 그러니까 초과 시간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전체 일한 시간이 아까 H였죠. 근데 H 전체 일한 시간에서 기본 시간 40시간을 뺀 것이 이게 초과 시간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 7.5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페이는 어떻게 해요? 40시간까지는 $5를 받아요. 뭐 순서는 상관없이 그리고 7.5달러를 받는데 그거는 초과 시간에 대해서 7.5달러는 이제 곱하기 전체 시간, 이 사람이 일한 시간에서 기본 시간을 뺀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런 문자를 표현하면서 공식을 나타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H 전체 일한 시간이라고 했죠. 전체 일한 시간이 60이었다. 그러면 이 H 대신에 60을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5 곱하기 40 더하기 7.5 곱하기 60 마이너스 40. 네, 그러면 이제 7.5 곱하기 이거를 이제 수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H 시간 동안 55km로 운전했다면 얼마나 갔는지 계산해 보라. 얼마나 갔는지가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속력의 단위인데 속력. 그럼 이제 속력을 알아야죠, 여러분이. 속력이라는 거는 이 위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속력은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빠르기인데, 근데 A라는 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치가 변화했어요. 근데 얼마나 빨리 변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속력이에요. 상훈이하고 이제 미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훈이가 100km를 갔어요. 미희는 60km를 갔어요. 근데 상훈이는 2시간 동안 갔어요. 2시간 동안 100km를 갔어요. 우리가 100km를 갔고 60km를 갔다고 해서 미희가 더 빨리 갔는지 상훈이가 더 빨리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뭐 그냥 거리만 더 멀리 갔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더 빨리 갔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더 빨리 갔는지는 뭐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미희는 1시간 동안 60km를 갔어요. 그럼 누가 더 빨리 간 걸까요? 누가 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비율에서는 우리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를 얘기하는 빠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늘 뭐를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비율이 여기는 속력이죠. 속력도 비율이기 때문에 거리가 그냥 단순하게 거리가 아니고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예요. 그래서 분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준량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했을 때 비율은 이제 비교하고 싶은 크기가 있어요. 그거를 뭐에? 비교량을 어디에 기준으로? 기준량에 대해서. 이것이 비 또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량은 늘 분모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키가 1m예요. 근데 내 친구 키는 2m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키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친구에 비하면 내가 작다라는 거. 얼마큼 작아요? 내 키가 1m지만 그 친구는 2m예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기준이 늘 밑에 있어요. 기준이 밑에 있어요. 만약에 거꾸로 내 키가 2m이고 물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친구 키가 1m예요. 비교했어. 내 친구에 비해서 난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를 늘 기준으로 1로 놨을 때 나는 2배가 되는 거예요. 1분의 2처럼. 그래서 B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준에 대해서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거리가 아니고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훈이가 간 속력은 2시간, 시간을 H로 표현할게요. 2시간을 기준으로 100km를 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희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0km를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2시간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맞춰주면 돼요. 그럼 1시간으로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 나누기 2를 하면 50km, 1시간에 50km를 간 거예요. 누가 더 빨라요? 미희가 더 빨리 간 거예요.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여기 H시간 동안 55km, 시속 55km라고 했는데 시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속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게 번역하면서 이상한데 거리처럼 보이니까 시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55km per hour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단위 자체가 있어요. 시속은 km per hour예요. km per hour라는 거는 이거는 킬로미터 거리를 이제 시간으로 1이 생략된 거예요. 1hour에서 1이 생략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슬래시로 가로쓰기처럼 이렇게 인쇄하다 보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자간 간격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시속에 대한 단위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단위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스피드라는 거는 스피드는 빠르기라고 했죠. 속력. 스피드는 디스턴스는 거리예요. 뭘로? 타임으로 나눠준 거예요. 타임을 기준으로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S는 D를 T로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T를 기준으로 디스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고 싶다, 디스턴스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양변에 T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S 곱하기 T는 디스턴스가 된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을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5가 되겠죠. 그쵸? 5는 10 나누기. 그러면 이 10이라는 거는 5 곱하기 2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데 오른쪽에도 2를 곱해주고 왼쪽에도 2를 곱해주면 서로 같은 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해주고 여기다 2를 곱해주면 그쵸? 여기 약분돼 가지고 10은 5 곱하기 2다. 마찬가지예요. S는 D 나누기 T면 그쵸? 여기다도 T를 곱해주고 여기다도 T를 곱해주면 그쵸? 그러면 디스턴스만 남겠죠. 여기 약분돼 가지고 D는 S 곱하기 T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을 구하고 싶다. 혹시라도 타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관계에서 타임을 구하고 싶으면 S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T는 D를 이제 S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씩 속력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이 관계만 알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암기할 수 있게는 속력에 관한 문제는 DST 이렇게 이거를 외우세요. D 짝대기 긋고 ST, DST. 그래서 이것에 의해 가지고 디스턴스 D라는 거는 S 곱하기 T 그냥 이렇게 보이죠? 곱하기 생략했지만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S라는 건 D 나누기 T 그렇죠? 그 다음에 T라는 거는 타임은 D 나누기 S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DST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갔는지 디스턴스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ST에서 디스턴스는 뭘 구해요? S 곱하기 T죠. 그래서 S라는 게 55 단위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단위 생략한다는 거 했을 때 시속이라는 거는 킬로미터하고 아워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단위를 생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분이면 분을 시간으로 예를 들면 30분이다. 그럼 시간으로 어떻게 돼? 0.5시간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사실 이 시간에 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와 비례식 수학감각 비와 비례식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편을 디스턴스는 S 곱하기 T예요. 디스턴스는 S 곱하기 단위 생략할게요. 55km 속력은 그 스피드는 곱하기 T 타임은 H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H 시간 동안에 이런 55km/h로 가면은 디스턴스는 당연히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시속 55km라는 건 1시간에 55km예요. 2시간이면 110km를 갈 거예요. 10시간이면 550km를 갈 거예요. H시간이면 55 곱하기 H만큼 갈 거예요. 이 문제까지만 해봅시다. H시간 동안 Vkm로 운전했다면 얼마나 갔는지 여기 또 거리네요. 거리. 우리가 아까 했죠. DST. 그렇죠? 속력에 관한 문제는 디스턴스 짝대기 긋고 ST. 그러면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D는 S 곱하기 T라겠죠. 예. 그래서 보면 H시간 동안 Vkm로 시속 Vkm라는 거는 이제 시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은 스피드는 V였고 곱하기 타임은 H시간이네요. H시간. 그렇죠? H 아워.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거리라는 거는 여기 V라고 굳이 쓰는 거는 과학에서는 velocity를 보통 이제 속도인데 속도에서 V를 써요. V 스피드를 쓰기도 하지만 과학에서는 V를 많이 써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문자로 공식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학적 수식이 아니에요. 한국말을 쓰는 거는 수학적 공식은 영어 알파벳 또는 라틴어나 그리스 알파벳 또 숫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여러 수학적 기호를 써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드는 디스턴스 나누기 타임 이렇게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DST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 암기하기 위해서 이 속력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소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